그래서 어쨌든 오늘 할 게 이제 금일간의 비경겁제인데 금은 금답게 간단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어떤 거냐면은 비견하고 겁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이거는 결국 내 사주 안에 나와 있는 타인이잖아요. 타인이에요. 뭐 다른 것들 재관 인식은 재성이나 관성이나 인성이나 뭐 식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약간 정신적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내가 인지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자면은 비견겁제는 그와 반대로 이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비견겁제가 사람이고 지금 하고 있는 강의가 내 사주 안에 나와 있는 타인을 어떻게 인식하는 방법인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주에 비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타인이라는 존재를 인지한다라는 소리예요. 아니 그러면은 비겁이 없으면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닌 건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에요. 아예 사주에 비겁이 없다. 그러면은 그 대상을 사람으로 안 볼 수도 있어요.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은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요즘 시대에 모르겠어요. 시대가 바뀌고 미친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막 아동 학대하고 막 사람 죽이고 이러잖아요. 사람으로 안 보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너무 무비겁을 까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아예 틀린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비견겁제를 지금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비견겁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타인에 대해서 인식하는 방법이 정말로 감성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게 목화금수 일간마다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금은 어떻게 다르게 인식을 하느냐? 자, 금일간이라고 하면은 경금하고 신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경금하고 신금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은 서로 겁제인데 어떻게 보느냐? 이들은 이제 우열을 가려야 돼요. 우열. 어느 한쪽이 더 우성이고요. 어느 한쪽이 더 열성인 것처럼 인식해요. 그래서 금일간은 다른 목화, 토, 수 일간보다요, 타인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나보다 잘났는지 못났는지에 대한 비교의식, 비교가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일간은 타 일간에 비해서 타인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교를 한다. 혹은 이제 강하게 비교를 당하는 입장이 되기도 해요.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왜 이렇게 비교를 할까? 우리가 보통 경금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뭐예요? 이거는 마치 원석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원석과 같다. 뭐 다이아라고 하면 다이아몬드 원석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바위로 갖다 대면 그냥 존재하는 큰 바위 같은 것들 경금에 빗대어서 이제 설명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원석과 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좋게 말하면은 다듬어지지 않은 순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순수한 상태가 되는 게 좋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 뭐예요? 원석이니까 가치가 없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면은 전 본 적이 없지만은 보통 이제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전에 그 원석을 캐서 그거를 가공을 해서 뭔가 가치를 가지게끔 바꿔내야 우리가 거기에다가 돈을 주고 뭔가 그걸 뭐 결혼 예물로 사기도 하고 선물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이아몬드 원석을 사서 선물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그런 형태가 이제 경금이라고요. 근데 신금은 뭐예요? 신금은 이미 원석이 아니라 원석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이미 완성품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금 입장에서 경금을 인식하는 방법이 어떻겠어요? 신금 입장에서는 경금이 쟤는 완성되지 않은 놈이야. 나는 완성이 된 놈인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비겁의 관계에서요, 신금 일간이 겁제인 경금을 봤을 때 가장 우월한 감정을 느껴요. 내가 쟤보다 잘났다라는 우월감에 심취해서 사는 거는 신금이다. 10간 중에서 가장 강할 겁니다, 아마. 10간 중에서 신금일간이 경금 겁제를 달고 있는 사주에서 가장 우월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는 어때요? 경금 입장에선 반대로 내가 경금인데 사주에 이제 신금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러면 오히려 신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형태가 돼요. 이거는 이제 약간 열등의식으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반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저는 경금인데 신금이 있어도 제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거는 왜 그렇겠어요? 이들이 서로 필요로 하는 조건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오일주에 신금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경금이 완성되지 않은 원석인 것 같지만은 이 오에 의해서 이 열이잖아요, 열. 오의 열로 인해서 열성을 가진 화를 끼고 있으면 경금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신금 입장에서는 이 열을 꺼려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열을 보면 망가지기 십상입니다. 얘는 만들어지는데 얘는 망가져요.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열이 필요하지 않단 말이죠. 이런 구조면은 제가 하는 얘기에 반박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경금이지만 신금들 제가 무시하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죠, 그게. 근데 이런 주변 조건을 빼고 순수 그냥 경금, 신금만 비교했을 때는 이런 관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뭐 갑을 뭐 병, 정, 무기 뭐 이런 다른 천간 관계에서 이 금이 엄청나게 그런 걸 많이 의식하고 살아간다. 다른 일간보다 심하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건 이제 오행의 원초적인 에너지를 좀 이해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화예요, 화. 자, 화의 에너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개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개체는 사물이거나 사람이거나 혹은 이제 어떠한 생명 또는 무기물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개체가 있다면요. 그 개체가 가장 성장한 형태 또는 완전한 형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럽다까지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지금 화의 상태예요. 왜냐면은 저는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가장 성장한, 육체적으로 가장 성장되어 있잖아요, 제가.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이 가장 성장되었을 때는 일단 식물이 높아지고 키가 거기에서 이제 잎이 활짝 열리고 꽃까지 피면 그거는 화의 상태예요. 만약에 내가 그 농사를 짓는다. 벼가 이렇게 길어져서 이삭이 달리고 무르익잖아요. 가을쯤 되면 그게 화의 상태예요. 자연스럽다라는 말이 포커스, 여기 좀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예요. 왜냐면 이발도 했고요. 머리도 감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스킨 같은 것도 발랐고요. 그리고 면도도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이거는 뭔가 화의 상태에 인위성이 가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인위성은요. 금이 개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면도하고 세수하고 뭔가 깔끔하게 이렇게 단정하게 차려입은 거는요. 금이 개입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 화의 조건에는 금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가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부수적으로 부산물이 생기죠. 부산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고요. 화의 핵심은요. 그 해당 개체가 완성이 되는 형태지만은 거기엔 필연적으로 불필요한 것들이 따라서 붙게 된다. 수염 같은 거 불필요하잖아요.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수염이 필요할까요? 물론 이제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불필요하다고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그 벼의 껍질은 필요 없어 도정을 하잖아요. 도정을 또 어느 단계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현미가 되기도 하고 백미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부산물이 다 껴있다고요. 화의 상태에는. 그래서 이거는 화는 섞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렇게 화가 자연스럽게 뭔가 완성이 되고 성장을 했을 때 그러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를 해줘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금이 개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식물이다. 식물에서 꽃이 폈는데요. 금이 개입을 하면은 꽃잎이 다 떨어지고요. 시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열매가 생기죠. 열매가 생깁니다. 사람은 이제 화의 상태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생식이 가능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그래서 나의 생식 능력이 발현되는 2차 성징에 딱 도달하면 화의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해요. 그전에는 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녀를 출산한다 이러면 금의 단계에 진입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화를 직접적으로 금이 개입을 해서 솎아주고 정리해주고 끊어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산물들을 정리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개입하는 게 경금이에요. 그래서 화가 이렇게 에너지가 크면은 보통은 대부분 열 에너지로 갈 텐데요. 이 열 에너지에서 그 열 에너지를 견디면서 열을 정리해주고 또 그거에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경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신금은 화에 직접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부산물의 정리가 다 끝난 거예요. 얘는 남아있고 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간 중에서 자존감이 가장 강한 또 일간을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하면은 신금을 얘기할 겁니다. 신금. 그래서 여기는 자아가 독립적이에요. 자아를 형성하고 있다. 경금하고 신금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금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원석 같은 거니까 이게 이제 다르게 또 얘기하면 사회화가 덜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경금인데 화가 강하지 않다거나 화가 없다거나 이러면은 만들어지는 걸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부모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겠네요. 혹은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힘들어 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은 경금 옆에 또 신사 이렇게 있으면 항상 남들하고 나를 비교하고 살겠네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신금은요? 얘는 이미 만들었으니까 화가 필요한 게 아닌데 만약에 화가 있더라도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빛으로 존재해야 돼요.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다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또 열성으로 뜨겁게 가해버리면 오히려 만들어진 걸 다시 분해하고 해체하고 재조립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신금은 유지하는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경금은 화를 보는 게 좋고 신금은 수를 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금은 병화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이건 기본이 빛이니까 좋죠. 병신합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병화 입장에서는 신금을 보는 순간 신금에 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금은 이 병화를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소리예요. 관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그래서 자기를 자연스럽게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합니다. 근데 경금 입장에서는 이 병화를 보는 게 자기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기는 원석이고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잘 다듬어져 있는 부분적인 부분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화를 필요로 합니다. 서로 화를 보더라도 필요로 하는 게 너무 달라요. 이런 기본 베이스를 이제 이해하고 경금하고 신금의 입장을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경금 일간에 신금이 이렇게 겁재로 있다. 이러면은 항상 내가 겁재를 인지하고 사는 형태가 됩니다. 겁재를 인식한다. 뭐냐면은 항상 나보다 잘난 인간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만약에 내가 이런 사주가 학창시절을 보내요. 엄마가 항상 비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시험을 봤는데 95점 정도를 받았어요. 초등학생 때 뭐 받아쓰기 95점을 받았다. 이러면은 잘한 거잖아요. 보통 부모님이라면은 95점 받았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애 사주가 필요히 옆에 겁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옆집에 철수는 100점 받았다는데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경금 입장에서 얼마나 열이 받아요. 나도 잘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를 당하기도 하고요. 꼭 주변에서 비교를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인식을 해요. 아, 쟤는 왜 나보다 점수가 잘 나와? 예를 들어서 뭐 경금인데 뭐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뭐가 일어섰다. 잘 됐다. 그러면 나보다 사업 잘하는 저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경금 인간인데 걔는 또 하필이면 시간이 신사시예요. 친구들이 저한테 사주를 봐달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그거는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힘들었나 봐요. 와가지고 봐달라고 해서 봤더니 경금일간인데 신사 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첫 마디로 그걸 해서 너 지금 사업도 잘 되고 뭐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너는 주변에 너보다 잘 나가는 인간들 때문에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 친구가. 그것 때문에 미치겠다고. 자기도 괜찮게 벌고 잘 하고 있는데 항상 나보다 주변에 잘 나가는 인간들이 짜증나게 한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그걸 보고. 그러니까 스스로 뭐예요? 내 스스로 이제 그 사람들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금 인간들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나보다 잘 나가는 인간들 때문에 사서 고생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조건을 잘 쓸 수도 있어요. 잘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려면 조건이 좀 복잡해집니다. 특히 이렇게 병화 같은 거라도 정말 있게 되면요. 항상 그늘져 있어요. 그 사람 표정이. 이 신금 때문에. 형제복이 어떤 거예요? 이 겁재가 다 가져간 거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내 형제는 완전히 집안의 기대를 다 받고 집안의 기대만큼 되는데 나는 자칫하면 계속 완성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은요, 신금처럼 경금이 이런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완성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열성을 가지고 있는 화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식상. 이 수의 조건은요, 흘러야 돼요. 흐른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요. 자, 그러면 수가 흐른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수일간 비겁할 때 이제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냥 심플하게 임수 같은 게 있으면 되겠다. 금생수를 지속적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만들어진다는 건 뭐냐면은 경금은 거칠잖아요, 기본적으로. 거치니까 한 방에 이렇게 뚝 끊어내는 힘도 있고, 우리가 사주를 배울 때 얘는 큰 거고 얘는 작다 이렇게 배우기도 하죠. 그 에너지의 그런 결을 얘기하는 건데,
이 거친 것들을 다듬기 위해서 열로 이렇게 지져가지고 깎아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식상을 본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 강 하류에 가면은 조약돌이 많잖아요. 조약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신금 같은 거예요, 조약돌은. 그냥 일반적인 돌은 거칠거칠하고 막 모양도 제멋대로고 이러는데 강에 의해서 물이 막 이렇게 쓸려 나가다 보면은 맨들맨들해지잖아요. 강 밑에 와 있을 때는 그 튀어나와 있던 부분이 다 맞아가지고 동글동글해지죠. 이게 수예요, 수. 그래서 화나 수 둘 중에 하나만 봐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데 수를 보게 되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흐르는 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거의 영겁의 세월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동굴에서 그 물 떨어지는 거 막 몇몇 년 맞아가지고 이제 수정동굴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임수 같은 거라도 하나 있으면요. 처음에는 내가 이제 신금하고 비교되고 힘들고 막 약간 열등의식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금생수로 연결되니까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얘랑 저 겁재랑 내가 다르구나를 인지하고 내가 잘하는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벗어나지는 게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경금일간에 신금이 있는 분들은요, 겁재를 의식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저 인간처럼 되게 어렵다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공부를 계속 하는데 맨날 2등이고 쟤는 1등이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럼 나는 1등이 되기 너무 어렵다는 걸 인지하고, 그래, 쟤는 1등의 삶을 살고 나는 2등의 삶을 살면 되지. 1등보다 잘 나가는 2등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가려고 하면 안 따라가진다는 소리예요. 똑같이 이게 완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에너지를, 포텐셜을 터뜨릴 수 있는 분야 자체가 너무 달라요. 제가 그래서 많이 얘기한 게 건축 쪽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는 인테리어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인테리어가 아니라 설계라던가 외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강한 타입인데, 똑같은 건축 분야로 가도 완전히 분야가 다른데 어떻게 신금처럼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신금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신금 입장에서는요, 경금에 비해서 항상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경금을 보게 되면은 이 겁재는요, 항상 나보다 떨어지는 겁재예요. 그래서 기본이 우월의식이에요. 그리고 이런 우월의식을 가질 만한 사건, 사고들을 어렸을 때부터 겪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금일간인데 경금이 있다? 그러면 이 경금의 형제가 어떤 거예요? 나는 뭐든지 처음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이해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거의 만능 캐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돋보일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화가 뭐 사화라던가 병화 같은 게 있으면은 틀림없이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우월의식을 탑재하고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근데 화가 없더라도 기본적인 마인드가 내가 쟤보다 잘할 수 있는 자신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신금이에요. 자, 근데 이제 조금 묘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신으로 되어 있는데 신사로 되어 있다. 이러면은 이 신금 입장에서는요, 저 경금보다 내가 분명히 잘났다고 생각은 하는데 얘들도 만만치가 않죠. 얘들 여기 뭐 임수 같은 거 있으면은 나는 분명히 잘났지만은 얘가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나보다 뭔가 잘 나가는 경우를 보면 이제 화가 나요. 이런 사람들은. 만만치 않잖아요. 경신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세력화가 되어 있잖아요. 세력화. 세력이나 집단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연애 이런 경신 연으로 있어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참 만만치 않은 존재들이에요. 기득권 같은 거예요. 겁재들인데. 나보다 못난 인간들이 정치하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우리 그렇게 보는 경우 많지 않아요? 내가 쟤보다 잘하겠다 약간 이런 거 안 보세요? 저는 가끔 보면은 국회의원들 몇몇 분들 보면은 와, 내가 정치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이럴 때 한 번씩 있어요. 아,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건가? 네,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의식 자체가 약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뭐 예시를 들면서 설명했듯이 사주의 구조에 따라서요, 인식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같이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신금인데 옆에 신금이 하나 또 있어요. 비견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경금이 경금을 본다, 신금이 신금을 본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라이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비견을 봤다고 해서 그냥 라이벌이 아니라요, 이렇게 뭔가 합쳐서 뭔가 하기 힘든 구조잖아요. 이들은 신금도 내가 잘났는데 여기 잘난 놈이 또 있잖아요. 오히려 경금하고 신금의 관계는 겁재이고요, 이거는 라이벌이 성립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금일간인데 겁재가 있다 이러면요, 그들처럼 되려고 하지 마시면 돼요. 그냥 그들처럼 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근데 꼭 그 금뿐만 아니라 모든 겁재들에게 통용되는 거긴 하지만은, 일단 겁재가 있는 분들은 쟤랑 나는 다르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쟤가 나보다 잘났다? 그게 나보다 잘날만 하니까 잘난 거예요. 내가 쟤보다 잘났다? 내가 쟤보다 잘날만 하니까 잘난 거예요. 완전히 따로 보셔야 돼요. 따로. 나랑 너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견으로 있으면은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온 거잖아요. 도토리 키재기 같이 되어 있죠. 이게 진짜 라이벌이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금일간의 비견은요, 경쟁 코드를 갖습니다. 이거 아주 강하게 가져요, 이거를. 왜냐면은 잘할 수 있는 능력치가 비슷비슷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비견들이 있을 때는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지지로 뭐가 온지를 보셔야 돼요, 지지로. 지지로 뭐가 온지를 봐야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신사일주가 있고, 뭐 신축 월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라이벌 신금은 편인을 가지고 있어요. 편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실력은 더 좋겠죠. 이 실력파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신금 입장에서는 이런 라이벌에 비해서 실력이 더 뛰어나지는 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바로 위에 있는 이 신금을 더 잘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장점은 뭐예요? 정관이 일제히 있네요. 정관이 있으니까 여기는 뭘 할 줄 알아요? 돋보인다가 되죠. 드러낸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묘시까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드러낸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정치 공작까지 하겠네요. 정치 공작하니까 뭔가 어감이 되게 부정적으로 보이지만요, 이거 잘해야지 승진하잖아요. 내가 성과를 내면 그 성과를 부풀릴 줄 알고, 실수를 하면 실수를 뭐 좀 줄여서 보일 줄도 알고, 그리고 이제 그 직장 상사라던가 인사권자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호감형으로 비춰질까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노력도 하고, 이런 게 다 재생관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딱 했는데 둘 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입시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입시생은 수능 점수를 봤는데 뭐 400만점에 한 380이 나왔다. 근데 나는 375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실력은 더 좋을 수 있어요, 이쪽이. 근데 대학을 가는 걸 봤더니 나는 서울대를 가고 여기는 연고대를 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사주가 이러면은. 라이벌한테 이길 수 있는 긍정적인 구조가 되겠네요. 관을 더 잘 끌어다 썼으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그런 경우를 종종 보실 거예요. 아니, 얘가 쟤보다 훨씬 못하는데 서울대를 간다거나 대기업을 들어간다거나, 이런 건 대부분 이런 구조에 있을 때, 내가 상대방보다 더 잘 돋보일 때, 서류에서는 얘가 점수가 높지만 면접에서 내가 뒤집거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런 구조의 경우에 설명이 가능한 경우죠. 마찬가지로 경금도 똑같아요. 경금이 이렇게 두 개 있다. 천간에 있는 비견들은요, 지지 상태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나는 경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경인으로 되어 있죠.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가 깔고 있는 이 편제가 나한테 재생관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둘 관계는 라이벌일지 모르겠으나 이 라이벌은 나를 돋보여주는 라이벌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경오일주인데 경인월이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이걸 보고 있다면은 반드시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가 너 때문에 빛이 난다. 내가 너 때문에 돋보인다. 라이벌 때문에 돋보인다. 그 스타크래프트를 보면은 임진록이라고 있어요. 임진록이라고, 임요한하고 홍진호하고 이렇게, 임요한은 맨날 1등하고 우승하고 홍진호는 맨날 준우승하고, 둘이 붙었다면 임요한이 다 이겼거든요. 그런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돋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실력에 대한 격차가 많이 나면은 재미없잖아요. 한쪽이 너무 잘하고 한쪽이 너무 못해서 압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재미없잖아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그 뛰는 팀이 우리나라에 와서 유소년 축구랑 붙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압살이지. 근데 비등비등한 사람끼리 붙으면 재밌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요, 나를 돋보이게끔 도와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비견의 희생으로 내가 돋보이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지의 상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돼서 내가 경인인데 옆에 뭐 경호야? 혹은 옆에 신금 같은 게 있어? 이러면 내가 오히려 그들한테 희생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보시라. 근데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신으로 있거나 신유로 있구나. 당연히 이제 이들 둘의 특징은요, 자존감이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편하게 좀 보려고 이렇게 경신으로 쓴 건데, 그냥 지지의 비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경신 일주가 신금을 봤다. 그러면 이제 기본은 열등 의식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거는 이렇게
지지의 비견을 근하게 되면요, 어떤 겁재가 올라오더라도 그 겁재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미 세력을 형성한 거예요. 이거는 지지 비견의 복이에요. 지지 비견. 지지 비견의 가장 큰 복은요, 세력 형성이에요. 어려운 말이지만은 쉽게 풀면 내 편이에요. 내 편. 지지에 있는 비견들은요, 어떠한 경우라도 나의 편이 된다. 그게 만약에 이 신금이 월에 있잖아요. 월. 뭐 경금일간인데 신금이 월에 있다거나 신금일간이 뭐 월에 유가 있다거나 이래서 월지의 비견이 되면요, 월지라는 건 대부분 사회의 궁이고 가족적인 거고 나의 친구 관계지만 사회적 친구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 편인 거예요. 곧 죽어도 내 편, 끝까지 내 편을 들어주는 세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오히려 열등의식보다는요, 그들보다 더 우위에 서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지 비견은 도움이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은 금이잖아요. 금. 금의 특징은요, 단순하다.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금일간들한테 여러분들이 뭔가 금일간하고 대화를 하거나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 복잡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심플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뭔가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서론이 길면 안 되겠다. 서론 X. 금일간한테 제발 서론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저도 임신일주의 지지 신금을 가지고 있어요. 제 유튜브의 특징이 뭐예요? 서론이 없어요, 사주에. 그 강의하는 거에. 오죽하면 5분 일주론이란 얘기를 하겠냐고요. 다른 분들 막 10분, 20분 막 떠드는데 저는 그 5분도 자르고 잘라가지고 오디오를 비지 않게 숨소리는 다 없애버려요, 거기서. 말하는 거 빼고. 그게 이제 금의 가장 큰 작용이라고요. 화를 걷어내는,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걷어내는 가장 큰 건데, 이렇게 금이 강하다는 건 뭐예요? 단순한 거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 싫어하는 거고, 단순한 거고요.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신으로 되어 있는 게 왜 의리파겠어요? 금이 의리가 많다 이러잖아요. 왜 의리겠어요? 단순하게 얘는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어 이거예요. 그냥 얘는 나의 친구야. 복잡하지가 않아요. 계산이 없어요. 계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일간에 금이 강한 사람을 보고 의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니까, 심플하니까. 내가 얘를 도와주고 편들어줘야 될 이유가 딱 하나 있어도 그걸로 그냥 돼요. 나머지는 생각 안 해요. 다 잘라내고 그거 하나만 보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신은 의외로 신금 지지 비견이 있으면요, 대인관계도 굉장히 넓고요. 복잡하게 이렇게 얽히지가 않고요. 사건 사고들이 복잡하게 사건 사고가 얽혀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단순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자, 유에 신이 있으면요, 이거는 이미 신금 자체가 굉장히 까칠한 성향이 있어요. 근데 유가 있으면 더 까칠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 비견이 되게 되면은 이것도 관계가 굉장히 협소해진다. 근데 이제 이게 또 토일 간의 비견을 두고 협소해지는 거랑 좀 다른 개념인데, 여기는 이 신유의 단계에서 신은 앞에 화가 있어요. 사오미라고 하는. 너무 더러워져서 좀 지우고. 자, 신이랑 유라는 글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신은 이 전에 뭐가 있었어요? 사오미라고 하는 화가 있잖아요. 화가 있기 때문에 신을 지지 비견으로 가지고 있는 경금은요, 화에 가까운 비견이죠. 그래서 섞인다. 불필요하지만 필요하면 섞이기도 한다는 소리예요. 어떤 것의 대상에 목적하게 되면은 쉽게 그들하고 동화가 되고 친해지고 그런 기질이 강해요. 그래서 신금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약간 영업적 기질도 재능을 타고나요. 필요하면은 씩 웃으면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의 단계는요, 이 화에서 한참 멀어져 있잖아요. 이미 불필요한 것이 끝났어요. 여기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엔 내가 섞이고 싶은 사람하고만 골라서 선택적으로 섞일 수 있어요. 뒤에 수가 가깝잖아요. 여기는 유의 단계에서부터는. 그래서 신금의 유 비견을 깔고 있는 사람의 비견은요, 굉장히 대인 관계를 함에 있어서 정밀하게 한다. 그 정밀하게 한다는 표현은 좀 어려우니까 ABC라는 게 있어요. ABC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A는 1m까지 접근을 허용해요. B는 10cm까지 접근을 허용을 해요. 근데 C는 얘는 무제한으로 접근 무제한 이런 식으로. 대인관계를 할 때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별로 정해가지고 친밀도를 자기가 측정을 한다. 대인관계 밀리미터 단위로 할 수 있겠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까칠하다. 친밀한 정도를 자기가 다 측정을 해서 얘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10만원까지 빌려줘야지, B가 빌려달라고 하면 99,000원까지 빌려줘야지, 약간 이런 관계를 해요. 굉장히 좁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쉽게 친해지기 힘든 일주 중에 하나가 신유예요, 신유. 그러니까 이게 뭐 신유일주로 봐도 되고, 차라리 6월 신금 이러면 좀 더 나아요. 신유일주들 정말 친해지기 힘듭니다. 비견을 자기가 정해요. 내 편이 될 사람을 그러니까 이런 사주 정도 돼야 혼자서 다 왕따 시킨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금 일간들은요, 좀 특이하죠. 이게 대부분 우리가 숙살지기라고 하는 금기는 화를 정리하고 단절하는 데 있어요. 금의 특징은요, 이거 끊어냄이에요, 끊어냄. 목의 특징은요, 이거는 끊어내는 게 아니라 연결이에요, 연결.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서로 반대다. 자, 근데 이 참 웃긴 게 금들은 끊어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참 특이하죠? 왜 그러냐면은 겉으로는 금이지만요, 속은 목이에요, 목. 이거는 이렇게까지 가면 조금 복잡해지니까요. 이게 음양의 이치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겉이 음이면 속은 양이고, 겉이 양이면 속은 음이에요. 이런 관계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금 입장에서 유는 어때요? 겁재잖아요. 자, 근데 이 겁재가 어때요?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겁재이지만은 경금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식할 만한 겁재죠. 잠재성이에요, 이거는.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유금 겁재로 되어 있다. 근데 이 겁재가 뭐예요? 평소에는 그냥 친구처럼 지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결정적일 때. 결정적 사건을 항상 일으키는 게 이 겁재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정적 사건에 대한 것들을 나열하자면 딱 두 가지예요. 재나 관에 대한 사건, 사고예요. 자, 그럼 재관에 대한 사건, 사고를 얘기하자면 재는 뭐예요? 돈 문제. 관은 뭐예요? 관은 뭐 이제 법에 관련된 걸 수도 있겠고, 뭐 취직에 관련된 거, 직장에 관련된 거, 나의 울타리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얘기하겠네요. 자, 혹은 또 뭐예요? 이게 이성으로 연결되기도 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의경합했으니까 내 건데 겁재가. 이걸 가지고 우린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람. 겁재. 하필이면 바람을 펴도 내 친구랑 피냐고 막 이러면서 욕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금에 유금이 있으면요, 항상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되게 순수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단순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겁재가 아래에 있으니까 내가 뭔가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이래야 될 것처럼 생겼잖아요. 지지에 있어서 그래요. 근데 실제로 하는 짓은 쟁제쟁관이라고요. 겁재들이 항상 나를 이용할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걸 의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요, 재는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없고 여기에 막 수 같은 게 개유월 이래가지고 차라리 식상 같은 게 있으면은 겁재들이 뒤통수 안 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수를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겁재 입장에서는 이용하려고 왔다가도 이 경금의 인품을 보고 뒤통수를 안 쳐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뒤통수를 칠 생각을 했지?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 반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재관이 이상하게 있을 거면은 이런 유를 깔고 있는 겁재들은 식상이나 인성이 있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근데 재관을 보게 되면요, 항상 겁재가 그 재관과 관련해서 사건, 사고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참 명확해요. 그래서 유금 겁재를 절대 믿지 마세요. 경금에 유금이 있는 사람들은요. 친구들도 저게 지금은 내 친한 친구지만 언제 나의 뒤통수를 세게 후려칠지 몰라요. 자, 신금인데 신금 겁재를 봤어요. 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를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천간 신금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화의 에너지를요, 이 겁재를 이용해서 잘 분별하고 분리하고 깔끔하게 쳐내고 분더덕이 없애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신중에 임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인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인복을 그냥 타고난 사주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상관을 좋아하고 하는데 그 상관을 도와주는, 나의 상관 행위를 도와주는 겁재들이 있다. 그래서 뭐 직접적인 나와 똑같진 않지만 겁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거에는 상당한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인복이에요, 그냥 대놓고. 직접적으로는 도움이 안 돼도 간접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야, 이거 어떻게 봐도 음간들이 양간을 잘 활용하는구나 라는 게 보이죠. 근데 음양의 이치가 그렇죠. 음양의 이치가 음이 양을 이용하는 형태예요, 대체로. 등락개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등락개갑. 을목이 간목을 이용하니까. 그래서 금일간의 비견겁재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월이나 열성, 우월감, 열등감 이런 거에 대한 감정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신금이 경금을 보면은
좀 더 상대적으로 내가 뛰어나다라는 걸 느낀다. 경금 입장에서는 신금을 보면은 열등의식, 비교의식, 내가 쟤보다 떨어진다는 약간 패배의식 이런 거에 사로잡힐 수 있다.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는 정화나 열이 필요하고요. 신금 입장에서는 비친 병화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는 서로 의식하지 말고 쟤는 쟤고 나는 나다라는 약간 독립적인 자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일간한테는 제발 서론 빼고 본론부터 얘기를 하자. 서론이 길어지면은 무시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